김상홍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홍입니다. 이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국정원 내 TF에서 이 댓글과 관련된 정보 일부가 저는 일부라고 보는데 예, 일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처음으로 궁금한 것이 댓글 팀이 30개다. 네. 예. 그리고 뭐 3,500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첫 보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기자들이 보도해서 TF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30개 팀에 3,500명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선 30개 팀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 그러니까 3,500명이 아니고 3,500개 아이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디입니까? 예. 네. 근데 이제 30개 팀은 이제 고구마 줄기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4,9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900억이요. 뭐 1년에 30억쯤을 쓴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긴 했어요. 예, 너무 적다 이거밖에 예, 안 썼을까. 그러니까요. 국가적 사안이었는데 거의.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적인 사안이었잖아요. 원장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커다란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뭐 특수활동비에 10분의 1만 써도 약 500억쯤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300개쯤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300개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 다단계 업체를 해도 예. 금방 숫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30개 팀으로 그쳤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꼬리를 드러냈다. 출발선에 서실 분이지. 예. 300개 이상이라고 해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30개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대략 한 20개 정도는 개인이. 한 사람이요? 예, 직원 한 명이 한 20개 정도의 협조망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걸, 지금 심리정보국 직원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심리정보국 직원이 했던 게 지금 파악된 게 30개 팀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개 정도는? 그렇죠. 더군다나 심리정보국 같은 경우는 협조망을 관리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활동을 하던 직원들이 협조망을 이제 전문용어로 부식한다고 하는데. 부식이요? 예, 심는다는 거죠. 협조망을 그걸 심고. 국정원 내에서는 부식이라고 예, 합니까? 협조망을 부식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이제 국내 정보를 하는 직원들인데. 예. 수사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금 드러난 것 보면은 보안각서를 진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보안각서를 받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자기가 무슨 굉장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정보하는 쪽, 그다음에 안보 수사, 대공 수사하는 쪽에서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커다란 성과인데 예.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흥미진진하다.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이 네. 정도는 30개 정도는 능숙한 직원이 하나에 20개 팀 정도 하니까 네. 능숙하지 않더라도 뭐 5개, 10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심리전단국 직원만 따져도 만약에 5개씩만 했다고 해도 몇백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약 70명이 나가서 하면은 예, 350개. 350개 팀을 5개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예. 그러면 30개 팀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국정원 직원들의 역량이나 하던 일의 패턴에 보자면
예, 이건 뭐.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 3,500개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동안에 없던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많아 보이는데 네. 국정원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그 온라인상에 떠도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3,500개 아이디쯤으로 했을까? 10분의 1도 네. 안 된다고 보신다. 예. 그리고 국정원 활동비가 지금 한 달에 2억 5천 썼다고 하는데 예. 너무 적다고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적은 돈이죠. 너무 적은 돈이거든요. 예. 정권을 놔두고 자기들이 총력을 다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 3억을 쓰겠습니까? 250억을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지금 국정원 TF가 밝혀내고 있는 건 그나마 자료가 남아 있는 일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아 있고 또 이제 개인들 직원들 일을 했던 직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 현직 직원들이 이게 드러나면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많이 감추고 있고 또 다른 직원 조사하는 직원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추궁하는데 지금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그 국정원 관련은 그게 어렵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다 보니까 항상 내부에서 이게 끝나고. 네. 그런데 또 국정원이라는 조직 자체가 외부에서 들어가서 확 다 털어버릴 수도 없는 데잖아요. 근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간 게 국정원 개혁위원회 예. 정혜구 위원장을 중심으로 들어갔는데 그분들은 조사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죠. 결국 조사는 내부 직원들이 해야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한계가 있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당시에 국정원만 했느냐. 오늘 저희가 브리핑에서 했는데 군 사이버 사령부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가 당시 댓글 다는 직원들을 뽑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져서 정작 사이버 사령부가 했었어야 할 해킹 정보들은 민간 업체에서 사온다 뭐 이런 뉴스였는데 네. 그런데 이제 사이버 사령부는 그렇다면 독자적으로 댓글을 달았겠는가. 이 사이버 사령부를 국정원이 지시한 건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댓글을 단다는 건 기조가 있거든요. 네. 중구난방으로 몇천 명이 움직여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어서 여론이 이렇구나 하고 착각을 불러일으켜야 되니까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군을 평가자로 하는 것은 아닌데 댓글은 금방 우리 공장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관된 기조하에서 그렇죠. 또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다면 보도의 작업입니다, 사실은. 군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걸 더군다나 사이버 사령부의 역량으로는 네. 단순한 기술 역량이지 거기서 정보를 분석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 또 통일돼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컨트롤 타워는 하나여야 된다. 그래서 국정원이 밖에 나와 있는 구중궁궐 청와대를 제외하고 밖에 나와 있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을 거다. 그래서 군 사이버 사령부도 국정원의 지휘를 받으면서 댓글에 관한 댓글에 관여했을 거로 봅니다. 독자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지금 말씀하신 이유로 정치 분석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정치권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밀한 사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네. 그 사정을 기반으로 해서 요 사안 요런 댓글로 가자라고 기조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양쪽에서 정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네. 국정원이 정했을 것이고 국정원이 정하면 그걸 사이버 사령부가 실행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댓글 사건을 제가 폭로한 이후에 국정원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국정원 감찰실이 그 심리정보국 직원들 차 트렁크를 막 뒤지고 했는데 그 와중에 그 논지가 몇 장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논지라 하면 논지가 이제 지령문이죠. 댓글을 이렇게 달아라. 아하. 그 지령문을 직원들이 가지고 가서
이제 소위 PC방이니 무슨 네, 미사리니 뭐, 오피스텔이니 가서 카페니. 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오늘의 논지가 매일매일 다르게 나가는 논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논술학원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군 사이버 사령부에도 똑같은 형태로 가서 달렸을 거다. 사람을 놔두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논지를 제공해 주면은 거의 유사하게 다 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때 직원을 논지를 휴대하고 나가던 직원을 조사를 해서 했는데 경고 처분에 그쳤다라고 그때 들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달린 댓글, 저도 사실 기억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야당 비판 아니면 정부 찬양이거든요. 네.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지역 감정을 자극하거나, 네.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거나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주로 야당 비판, 정부 찬양인데, 혹시 이것은 국정원 댓글 작업이 틀림없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몰랐을 테지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은 댓글 작업이었다라고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는 사례가 없습니까, 사례?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취임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가 말하는 대남 심리전 네. 댓글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정부 홍보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홍보로, 처음에는 그래서 비판이 아니라. 네. 이건 이제 홍보 정도가 좀 지나쳐서 2010년도 보면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유머라는 사이트에 네네. 왕 시리즈라고 네. 게재가 됐었어요. 왕 시리즈가 신영웅 시대 그래서 당시 이명박을 무슨 버스왕 버스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네, 버스왕이라는 모양이에요. 또 철도왕은 철도 특이하게 1부부터 7부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철도 파업 네, 철도 파업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결국은 난관에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를 네. 이명박이라는 영웅이 탄생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좀 약간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국민들 마음속에 슬그머니 스며들게 하는 그런 전략으로. 근데 그걸 보면은 굉장히 현 상황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구성도 아주 기승전 이명박으로 되어 있는 국정원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러면 예. 왕 시리즈가 뭐뭐 있습니까? 굉장히 많았죠. 버스왕, 철도왕, 버스왕, 치안왕, 치안왕, 본인이 또 외교를 잘했다 외교왕, 또 구출했다 해서 구출왕. 구출왕은 뭡니까? 무슨 어디 갇혀 있는 것을 본인이 구출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치안왕은 어디에 무슨 경찰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나서서 질책을 하고 했더니 출동해서 질책하고 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정말 웃지 못할. 초반에는 그러니까 정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별개이고 예. 온라인상에서 작업을 하려면 약간 유머스럽게 예. 약간 이렇게 희화하면서도 그 안에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이 모든 게 다 이명박 대통령의 은공이다. 그렇죠. 업적이다. 왕이다. 예. 왕이죠. 그래서 왕 시리즈를 국정원에서 누군가 개발해가지고 그거를 인터넷 게시판에 막 뿌린 거군요. 예. 무척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때. 심지어 무슨 I love soccer라는 그런. 예, 전혀 다른 축구 예. 동호회인데. 그러니까 취미로 들어가는데도 전부 했고. 이게 정치 커뮤니티에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전방위로 다. 예. 그걸 한 사람이나 그걸 보고를 받았을 텐데, 보고받은 이명박 씨나 참 수준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보고를. 카카를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소말리아 해적 인질 구출 작전 네. 성공했다 그러면 구출왕이죠. 예, 오늘의 논지 구출왕 예. 쫙 뿌리고 예. 유치하네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며칠째 반복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 제가 이제
저도 2010년 초반에 이거 틀림없이 조직적인 댓글 작업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없던 현상들이 막 저는 왕시대 잘 몰랐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물론 이명박 정권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대규모로 갑자기 등장했다는 게 이상했고 이상했을 뿐만 아니라 댓글을 대는 양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건 보수 기독교 교단이나 혹은 조금 더 작은 단위에서 특정 교회나 혹은 뭐 그런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게 예를 들면 아이디들이 다 원래 이제 아이디를 많이 만들다 보면 단어에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단어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점 가면. 근데 거기 보면 골고다의 언덕이니 개신교 뭐 꼭 골고다의 언덕이 개신교만 정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이게 하늘 정원 뭐 하여튼 개신교 관련된 기독교적인 단어들이다 아이디가 하는 게 한눈에도 보이는 근데 자기들이 들킬 거라고 생각 안 했던지 아이디를 만들 때는 그런 아이디를 만들어서 작업하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의 인사의 기조가 고소영이었잖아요. 고소영.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그중에 이제 한 축을 차지했던 게 소망교회. 이제 다시 말해 보수 기독교계가 동원이 가능한 인사에서 소망교회 출신들이 많이 등용이 되다 보니까 애국심으로 이렇게 포장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연결되는 그 정점에는 이명박이 있는 거죠. 이명박을 매개로 해서 국정원과 보수 기독교계가 협업할 수 있는 협업한 것이 사실이군요. 할 수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때는 분위기가 전부 다 우리 무슨 이명박 장로님은 무슨 서울시도 하늘에 봉헌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그렇게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또 평소에 가지던 궁금증인데 보수 동객들 있지 않습니까? 네. 보수 단체들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활동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정보를 국정원을 통해서 얻지 않았을까 하는 뭐랄까요? 개인이 그냥 인터넷에서 글을 쓰고 하는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기반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있었죠. 네. 아시죠? 그렇죠. 그분들 모 선생님 또 정모 여사님인가 그분도 있고 근데 그분들 또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를 또는 직접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돌려받든지 하고 단체를 전부 지원을 국정원에서 많이 보수 단체를 그건 했기 드러났죠. 때문에 개인들이 활동을 하면서도 보수를 표방하고 하면서는 나는 왜 지원해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원받았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신다고.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신다. 그러니까 굳이 딱 누굴 집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흔히 이제 보수 동격으로 알려진 분들 중에 트위터 중에 활동하는 분도 많죠. 그분들도 측면 지원이나 그런 지원 받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댓글 부대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렇게 돌아갔다면 만약에가 아니라 돌아갔죠.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까요? 이어졌죠. 이어졌습니까? 온라인상에 인프라가 다 깔려 있는데 그걸 정보기관이 더군다나 자칭 애국심으로 똘똘 뭉쳤던 남재준 원장이 포기했겠습니까? 그리고 댓글은 똑같은 형태로 똑같은 논조로 보다 더 강화된 형태로 온라인상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프라가 그대로 작동을 했다고 봐야죠. 근데 심리 전단, 그러니까 국정원 내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가 크게 되었으니까 국정원이 방식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방식은 이제 내부에서 주도하는 형태보다는 그때 좀 시끄럽게 됐으니까 심리정보국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외부로 외주. 지금 드러난 그 30개 팀 3,500개 아이디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외주화가 있어요. 외부로
용역을 조사하는 형태를 띄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자, 댓글 부대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다가 벌써 시간이 다 나가서 1분밖에 안 남았네요. 원래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한 후에 첫 작품이 논두렁식의 사건이라고. 예. 기억하시죠?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기 직전에 권양수 여사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네. 수사가 시작되자 논두렁이 벌었다. 예. 라고 하는 것이 당시로는 검찰이 흘린 정보다 예.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당시 수사검사가 아니다. 이인기 부장인가요? 예. 네, 이인기. 그게 아니라 국정원이 한 거다. 언론 플레이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럼 과연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 했느냐 이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결론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자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했겠죠. 그리고 그 언론 담당만 한 게 아니라 법조 담당, 언론 담당 개별적인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거고 그걸 종합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수뇌부가 전부 다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내보냈을 거다. 그렇게 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논두렁식의 사건. 향에 떠도는 내용들을 보면은 과연 3,500개 아이디쯤으로 했을까? 10분의 1도 네. 안 된다고 보십니다. 예. 그리고 국정원 그렇습니다. 활동비가 지금 한 달에 2억 5천 썼다고 하는데 예. 너무 적다고 계속 저희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너무 적은 돈이죠. 너무 적은 돈이군요. 예. 정권을 놔두고 자기들이 총력을 다했는데 한 달에 2억 5천 3억을 쓰겠습니까? 250억을 써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러면 지금 국정원 TF가 밝혀내고 있는 건 그나마 자료가 남아있는 일부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남아있고 또 이제 개인들 직원들, 일을 했던 직원들을 조사를 했을 텐데, 현직 직원들이 이게 드러나면은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많이 감추고 있고 또 다른 직원, 조사하는 직원도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 추궁하는데 지금 조금 한계는 있을 겁니다. 국정원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국정원 관련은 그게 어렵습니다. 국정원 내에서 국정원 직원이 다른 직원을 상대로 조사하다 보니. 대략 한 20개 정도는 개인이. 한 사람이요? 예, 직원 한 명이 한 20개 정도의 협조망을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걸, 지금 심리정보국 직원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심리정보국 직원이 했던 게 지금 파악된 게 30개 팀이라고 보는 것 같고.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사람이면 커버가 가능하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개 정도는? 그렇죠. 더군다나 심리정보국 같은 경우는 협조망을 관리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활동을 하던 직원들이 협조망을 이제 전문용어로 부식한다고 하는데. 부식이요? 예, 심는다는 거죠. 협조망을 그걸 심고. 국정원 내에서는 부식이라고 합니까? 협조망을 부식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익숙한 직원들이 이제 국내 정보를 하는 직원들인데 수사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지금 드러난 것 보면은 보안 각서를 진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안 각서를 받게 되면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요. 그렇겠죠. 그래서 또 자기가 무슨 굉장히 국가 안보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내 정보하는 저는 국정원에서 그 특수활동비로 쓸 수 있는 돈이 약 4,900억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4,900억이요. 뭐 1년에 30억쯤을 쓴 걸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보도되긴 했어요. 예, 너무 적다 이거밖에 안 썼을까. 그러니까요. 국가적 사안이었는데 거의. 그렇죠. 예. 그 이명박 정권에서 정권적인 사안이었잖아요. 원장이 계속 관심을 보이고. 보수 정권 재창출이라는 커다란 그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뭐 특수활동비에 10분의 1만 써도 약 500억쯤 되는데 그러니까요. 아마 300개쯤 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 300개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일반인들이 이 다단계 업체를 해도 금방 숫자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데 맞습니다. 전문가들이 했는데 30개 팀으로 그쳤겠습니까? 저는 이제 조금 꼬리를 드러냈다. 출발선에 서실 뿐이지. 예. 300개 이상이라고 해야
그래야 말이 되는 거지. 30개로는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팀의 한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원래 김상홍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이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폭로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국정원 내 TF에서 이 댓글과 관련된 정보 일부가 저는 일부라고 보는데 예, 일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처음으로 궁금한 것이 댓글 팀이 30개다. 네. 예. 그리고 뭐 3,500명이다. 이런 식의 이제 첫 보도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보도가 이제 기자들이 보도해서 TF에서는 정확하지는 않다. 아직도 진행 중이고 30개 팀에 3,500명만 있었다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선 30개 팀밖에 없었을까요? 훨씬 더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한 것은 30개 팀에 3,500개 아이디, 그러니까 3,500명이 아니고 3,500개 아이디. 정확하게 말하면 아이디입니까? 예. 네. 근데 이제 30개 팀은 이제 고구마 줄기가 이제 모습을 드러냈다. 네. 그래서 쪽, 그다음에 안보수사, 대공수사하는 쪽에서는 또 다른 팀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지금 드러난 것은 정말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은 커다란 성과인데 네. 앞으로 더 드러날 것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프지만 흥미진진하다. 빙산일각에 불과하다 이 네. 정도는 30개 정도는 능숙한 직원이 하나에 20개 팀 정도 하니까 네. 능숙하지 않더라도 뭐 5개, 10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심리 전단국 직원만 따져도 만약에 5개씩만 했다고 해도 몇백 개 아닙니까? 그렇죠. 약 70명이 나가서 하면은 네, 350개. 350개 팀을 5개만으로 그렇죠.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30개 팀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봐도 되겠군요. 그렇죠. 원래 기본적인 국정원 직원들이 역량이나 하던 일의 패턴에 보자면, 예, 이건 뭐. 그렇죠. 그건 정말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3,500개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고 그동안에 없던 얘기라서 그러니까요. 많아 보이는데, 네. 국정원의 역량이나 그다음에 온라인